정미숙 씨 58. 그녀에게는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낡은 단독주택.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나오고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심었던 매화나무가 있었어요.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던 나무. 남편은 그 나무를 무척 아꼈죠. 여보, 올해도 꽃이 폈네요. 미숙 씨가 말하면 남편은 의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우리처럼 매년 꽃을 피우네. 신혼 때 남편과 처음 들어온 집, 좁은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들 도윤이를 낳고 기저귀를 갈고 첫걸음을 떼던 집, 도윤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문 앞에서 사진도 찍었죠. 중학교 때는 마당에서 배드민턴도 쳤어요. 세월이 흘러 남편이 아팠어요. 암이었죠.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어요.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5년 전 가을이었죠. 여보, 미안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3억이라는 빚을 남겼죠. 미숙 씨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으로 갔어요. 설거지 아르바이트였죠. 기름때 묻은 냄비를 닦고 그릇을 씻었어요. 손은 금방 거칠어졌어요. 오전 10시가 되면 아파트 청소 일을 했어요. 계단을 닦고 복도를 쓸고 엘리베이터를 닦았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오후 3시엔 전단지를 돌렸어요.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눈보라에도 하루에 1000장을 돌려야 5만 원을 받았어요.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됐어요. 저녁도 대충 먹고 잤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어요. 머리는 반쯤 휘었죠. 하지만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통장을 보는 날 미숙 씨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여보, 다 갚았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이제 남은 건 이 작은 집 하나. 30년의 추억이 담긴 집.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미숙 씨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오늘은 아들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 만에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시금치. 재료가 좀 부족했어요. 시장 다녀와야겠네. 미숙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시장은 활기찼어요.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고르고 할머니들이 채소값을 깎고 있었죠. 미숙 씨, 오랜만이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오늘 아들 온다고. 그래, 효자네, 효자야. 미숙 씨는 웃었어요. 조금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삼겹살 500g,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콩나물 한 봉지. 계산하니 2만 원이 나왔어요. 지갑이 가벼워졌지만 괜찮았어요.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부터 끓였어요. 도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김치를 기름에 볶고 돼지고기를 넣고 된장을 조금 풀었어요. 오래 끓여야 맛있어요. 시금치나물도 묻혔어요.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마늘도 다져 넣었죠. 콩나물도 데쳤어요. 며느리 하영이가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예쁘게 돌돌 말아서 밥상을 보며 미숙 씨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도윤이 많이 먹겠지.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도윤이는 3시에 온다고 했어요. 미숙 씨는 거실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화장실도 깨끗이 닦았죠.
옷도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머리도 빗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비쳤죠. 많이 늙었네. 한숨이 나왔어요. 띠리리링. 초인종 소리에 미숙 씨는 화들짝 놀랐어요. 시계를 봤어요. 3시 정각. 어서 와라, 도윤아. 미숙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아들 도윤이 33아, 며느리 하영이 31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죠. 며느리 하영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도윤이는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영이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쭉 둘러봤죠. 벽지, 천장, 창문. 뭔가 품정하듯이 들어와, 들어와. 밥 차렸어. 미숙 씨는 반갑게 맞았어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하영이는 소파에 앉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앉아. 금방 상 차릴게. 미숙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도윤이와 하영이는 거실에 남았어요. 진짜 낡았네. 하영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쉿. 엄마 들어.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하영이는 집안을 계속 살폈어요. 마치 감정사처럼. 미숙 씨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계란말이, 김치. 작은 밥상이 가득 찼어요. 많이 먹어라. 세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봤어요. 도윤아, 밥 먹을 땐 휴대폰 좀 내려놔. 아, 네. 도윤이는 휴대폰을 내려놨지만 몇 초 후 다시 들었어요. 하영이는 반찬을 집으면서도 집안을 계속 관찰했어요. 천장에 곰팡이 자국, 벽지에 들뜸, 낡은 가구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영이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희들은? 저희요? 바쁘죠. 일도 많고 전세 만료도 다가오고. 전세? 네. 저희 지금 사는 빌라요. 내년 2월이면 계약 끝나거든요. 그럼 연장하면 되잖니? 집주인이 안 해준대요. 집 팔 거래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른 데 알아봐야겠네. 그게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하영이가 말꼬리를 흐렸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하영이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미숙 씨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응? 이 집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순간 미숙 씨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니? 너무 크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드시고 관리하기도 어려우시고.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딱 좋아. 하지만 겨울엔 춥잖아요. 보일러도 오래됐고. 그래도 여긴 너희 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인데.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영이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 팔 생각 없으세요? 미숙 씨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뭐라고? 이 집 파시면 어때요? 하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부족한데? 한 1억 정도요? 1억. 미숙 씨는 놀랐어요. 어머니, 이 집 시세가 5억은 될 거예요. 하영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어요. 5억에 팔면
저희 전세 3억 빼고도 2억은 남잖아요. 그 돈으로 어머니도 작은 곳에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도움받고. 근데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해요. 혹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미숙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빚도 다 갚으셨잖아요. 이제 엄마도 편하게 사셔야죠. 그래도,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살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미숙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같이? 네. 일단 작은 원룸에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집 넓은 데 구하면 모시고 살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도윤이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숙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과 같이 살 수 있다면. 근데 집을 팔면. 난 어디서 살아? 어머니, 좋은 원룸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역 근처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하영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은 원룸 사진이었어요. 깔끔해 보이긴 했지만 너무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데서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딱 좋아요.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미숙 씨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여긴 우리 추억이 너무 많은데. 엄마, 도윤이가 미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이 집이 아깝죠. 근데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전세 못 구하면 저희 어떻게 돼요? 도윤이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숙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영이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세가 좋을 때예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엔 손해예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미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영이가 일어섰어요. 벌써 가니? 네, 볼 집이 더 있어서요. 밥은 다 먹었어?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하영이는 가방을 들었어요. 도윤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미숙 씨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미숙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밥상에는 음식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의 안 먹었죠. 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옆집 혜란 C55를 찾아갔어요. 혜란아, 있니? 언니, 어서 와. 무슨 일이야? 혜란 씨는 미숙 씨를 반갑게 맞았어요. 20년 지기 이웃이자 유일한 친구였죠. 혜란 씨의 집은 미숙 씨네보다 좀 더 깔끔했어요. 새로 도배를 했고 가구도 좀 더 현대적이었죠. 차 한잔 할래? 응.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혜란 씨가 보리차를 내왔어요.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이가 오늘 왔다 갔어. 그래. 한 달 만이지? 응. 그래서 집을 팔라는데. 혜란 씨의 손이 멈췄어요. 뭐, 그 집을? 응. 자기네 전세금 보태려고.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야? 혜란 씨가 소리쳤어요. 쉿, 조용히 해. 옆에서 들어. 아니, 언니. 그게 말이 돼? 언니 평생 산 집을 팔라고? 자기네가 같이 살자는데. 혜란 씨는 차를 내려놓고 미숙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며느리 있잖아.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잘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래도 도윤이는 안 그럴 거야.
언니, 요즘 며느리들 그렇게 안 봐. 집 팔면 언니 갈 곳 없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도윤이가 같이 살자고 했어. 처음에만 그러는 거야. 나중엔 귀찮아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요즘 누가 해? 그래도 언니 제발 정신 차려. 집 팔면 끝이야. 언니 평생 일군 게 그 집밖에 없잖아.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도윤이가 힘들다는데 난 어떻게 해? 언니 힘든 건 생각 안 해? 5년 동안 빚 갚느라 고생한 거 도윤이가 알아? 언니 내 말 들어. 절대 집 팔지 마. 팔면 후회해. 혜란 씨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확신이 없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언니 제발 조심해. 요즘 부모 재산 빼앗는 자식들 뉴스에 많이 나와. 우리 도윤이는 안 그래. 그렇게 믿었던 부모들이 다 당한 거야. 혜란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집을 팔까? 말까? 도윤이를 믿어도 될까? 혜란이 말이 맞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도윤이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엄마, 생각해 봤어요?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엄마, 다음 주면 전세 계약 넣어야 해요. 미숙 씨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알았어. 팔자.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토요일 도윤이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부동산 중개인 조명수 40씨도 함께였죠. 조명수 씨는 40대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조명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조명수 씨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위치가 좋네요. 역에서 가깝고 학군도 괜찮고. 그래요? 네. 이 정도면 5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5억. 미숙 씨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났어요. 빨리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겁니다. 요즘 시세가 좋거든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엄마, 미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하자. 하영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조명수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매도 위임장부터 받을게요. 위임장? 네. 어머님 대신 제가 매매 진행할 수 있게요. 아, 그래요. 조명수 씨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하려는데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 엄마. 그리고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할게요. 응? 왜? 세금 문제 때문에요. 엄마 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 네. 제 명의로 하면 절세할 수 있어요. 미숙 씨는 잘 몰랐어요. 세금은 복잡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네, 고마워요, 엄마. 조명수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명예 이전 동의서도 작성해 주세요. 미숙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탁!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다 됐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명수 씨가 서류를 챙겼어요. 그런데 돈은 언제 들어와요? 계약금은 일주일 안에, 잔금은 한 달 후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제가, 엄마, 그건 제가 관리할게요. 도윤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숙 씨는 뭔가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아들이 날 속이겠어. 며칠 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조명수 씨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5억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정말요? 네. 빠르면 다음 주에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전화를 끊고 미숙 씨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어요. 미숙 씨는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의 옷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을 팔게 됐어.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주 부동산 사무실, 미숙 씨, 도윤이, 하영이, 조명수 씨, 그리고 매수자가 모였어요. 매수자는 50대 남자였어요.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조명수 씨가 계약서를 펼쳤어요. 매도인은 박도윤 씨. 응? 내 이름이 아니라? 미숙 씨가 놀랐어요. 엄마 명의가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렇지. 계약서에는 박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매수자가 계약금을 냈어요. 5천만 원. 잔금은 한 달 후에 4억 5천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계약금을 받았어요. 미숙 씨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미숙 씨가 물었어요. 도윤아, 계약금은? 제가 보관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미숙 씨는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잔금도 들어왔어요. 4억 5천만 원. 도윤이의 계좌로 이사 날이 왔어요. 미숙 씨는 집을 정리했어요. 30년간 쌓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죠. 남편의 옷, 도윤이 어렸을 때 장난감, 가족 사진, 결혼식 앨범, 하나하나 담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도윤아, 미안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어요. 어머님, 짐 다 쌌어요? 네, 다 쌌어요. 그럼 옮기겠습니다. 짐이 하나둘씩 나갔어요. 침대, 옷장, 식탁, 텔레비전. 집이 점점 텅 비었어요. 마지막으로 매화나무를 봤어요. 여보가 심은 나무인데. 미안해. 미숙 씨는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도윤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하영이는 없었어요. 엄마, 빨리 타요. 이사 가야죠. 응. 미숙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빈 거실, 빈 부엌, 빈 안방. 안녕. 미숙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도윤아. 네. 우리 정말 같이 사는 거지?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아? 네. 일단 원룸에 계시다가 나중에 봐요. 나중에? 네. 일단 저희 전세 안정되면요. 미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넌 같이 살자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따로 사세요.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분 후, 차는 역세권의 한 빌라 앞에 멈췄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낡은 빌라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에 금이 가 있었죠.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미숙 씨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어요. 3층, 302호. 도윤이가 문을 열었어요. 6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죠. 여기가? 네.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았어요.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아요. 도윤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도윤아, 밥이라도 먹고 가. 바쁘니까 나중에요. 그래도 엄마, 도윤이가 짜증을 냈어요. 집 팔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저도 바빠요. 미안해. 그럼 전 가볼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미숙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숙 씨는 원룸에서 지냈어요. 좁고 답답했어요. 해가 잘 안 들어와서 낮에도 어두웠죠. 도윤이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명수 씨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조명수예요. 아, 네. 집 잘 팔렸어요. 5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네. 잔금이 도윤 씨 계좌로 다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받으셨어요? 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명의가 도윤 씨로 돼 있어서 돈이 도윤 씨 계좌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돈을 도윤이가? 네. 5억 전부요. 어머님 몰랐어요? 미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명의자가 박도윤으로 돼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님, 혹시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전송, 읽음.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또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아, 집 판 돈 어떻게 된 거니? 엄마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읽음. 답장 없음. 미숙 씨는 패닉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숙 씨의 휴대폰에는 방세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11월 월세 30만 원 미납.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안 되시네요.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시면 조치 취하겠습니다. 미숙 씨는 통장을 봤어요. 잔액 8만 원. 5년 동안 빚 갚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도윤이가 보낸다고 했는데 또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0번째 전화였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아, 엄마 배고파. 방세도 못 냈어. 제발 연락 좀 해줘. 전송, 읽음, 답장 없음. 같은 시각 강남의 새 아파트. 33평 깔끔한 거실.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도윤이와 하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5억에 팔렸으니까 전세 3억 빼고도 2억은 남았네. 하영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지 뭐. 도윤이가 웃으며 와인을 홀짝였어요.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주식 좀 사고 나머지는 예금. 좋네. 드디어 여유 좀 생겼다. 하영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도윤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떴죠. 도윤이는 휴대폰을 보고는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또 엄마야? 응. 귀찮게 해. 왜 자꾸 전화해? 미안하다고 할까?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영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당신 엄마 평생 혼자 사셨잖아.
계속 혼자 사시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집 판 돈으로 전세 구한 거 뭐가 문제야? 효도한 거지. 그건 그런데. 근데 원룸 방세는 언제까지 내줄 거야? 한두 달 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알아서 하시겠지.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돈 아니니까.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도윤이는 이번엔 아예 전원을 껐어요. 2주 후, 정미숙 씨, 이번 달 방세까지 밀리셨어요. 60만 원이에요.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곧 보낼 거예요. 한 달 넘게 기다렸잖아요. 다음 세입자 이미 구했어요. 제발, 제발이요. 오늘까지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강제로 내보낼 거예요. 집주인은 냉정했어요. 미숙 씨는 또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어요. 미숙 씨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30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죠. 오후 6시, 미숙 씨는 원룸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근처 공원을 찾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11월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했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미숙 씨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흘렀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아, 엄마야.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 공원에 있어. 추워. 제발, 제발 한 번만 와줘. 전송, 읽음, 답장 없음. 미숙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어요. 미숙 씨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추워. 몸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밤 10시, 11시, 12시. 미숙 씨는 벤치에 누웠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미숙 씨?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숙 씨는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죠. 미숙 씨, 맞죠? 6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죠. 누구세요? 저예요. 윤기철, 기철, 씨? 미숙 씨의 눈이 커졌어요. 윤기철, 20년 전 남편과 함께 사업하던 동업자였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연락이 끊겼었죠. 왜? 여기서 자고 계세요? 기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미숙 씨는 무너졌어요. 흑, 흑.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미숙 씨, 울지 마세요. 일단 일어나요. 기철 씨가 미숙 씨를 부축했어요. 제 사무실로 가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30분 후, 기철 씨의 작은 사무실.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천천히 마세요.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어요. 이제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미숙 씨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죽음, 5년간 갚은 빚, 아들의 설득, 집을 판 것, 명예 이전, 돈을 못 받은 것, 원룸에 버려진 것, 그리고 길바닥에 나앉은 것. 기철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개자식이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을 믿은 제가. 아니에요. 기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들놈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난 늙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요.
미숙 씨, 기철 씨가 미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평생 당합니다. 싸워야 해요. 어떻게요? 법으로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전법도 잘 모르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좋은 분이에요.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겨야 해요. 기철 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20년 전 사업 실패했을 때 미숙 씨 남편이 저를 도와줬잖아요. 빚 보증도 서주시고, 그건 그때 일인데, 아니에요. 전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갚을 기회가 없었죠. 기철 씨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젠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제발, 제가 도와주게 해주세요.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기철 씨는 미숙 씨를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갔어요. 정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어요. 똑 부러지는 인상이었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미숙 씨가 이야기를 마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 이전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명백합니다. 어머님을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한 거예요. 사기. 뭐? 네. 그리고 변호사는 컴퓨터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 거래 세금 신고가 안 됐네요. 세금이요? 5억짜리 부동산 거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 자체가 안 됐어요. 탈세입니다. 그럼 아드님 큰일 나실 겁니다. 사기죄와 조세포탈죄 둘 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미숙 씨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진행하시겠어요? 실제 아드님이니까 고민되실 거예요.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머님,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금 어머님은 길바닥에 계세요. 아드님은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계시고요. 아드님은 어머님을 버렸어요. 이건 범죄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기철 씨가 손을 잡아줬어요. 미숙 씨, 결정하세요. 미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제가 잘하는 거 맞죠? 그리고 눈을 떴어요. 할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민사소송이랑 국세청 고발 둘 다 진행하겠습니다. 6개월 후 미숙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철 씨는 미숙 씨에게 작은 원룸을 마련해 줬어요. 이번엔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죠.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미숙 씨는 기철 씨의 무역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했어요. 설거지와 청소, 익숙한 일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변호사와 만나 증거를 모았어요. 부동산 계약서 사본, 명예 이전 서류, 도윤이와의 문자 기록, 통화 내역, 방세 독촉 문자 하나하나 모았어요. 변호사는 국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민사소송도 제기했어요. 미숙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단단함이 보였어요. 기철 씨와는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가끔은 산책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 텄어요. 법정의 날, 드디어 첫 공판 날이 왔어요. 법원, 커다란 법정, 미숙 씨와 기철 씨가 한쪽에, 도윤이와 하영이가 반대편에 앉았어요. 도윤이는 미숙 씨를 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아들이에요. 미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뭐라고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날 버리지 않았어.
하영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집은 이미 팔렸는데. 닥쳐. 미숙 씨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우리 도윤이를 망쳤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공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계약서, 문자 기록, 모든 것.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도윤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명예 이전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기망입니다. 피고는 같이 살자고 속여서 집을 팔게 했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벌였어요. 그리고 2주 후 판결일. 그 사이 큰 일이 생겼어요. 국세청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박도윤 씨 추가 세금 1억 원입니다. 도윤이는 그날 밤 무너졌어요. 하영이와 대판 싸웠고 하영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러. 당신 혼자 망해.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박도윤은 원고 정미숙에게 부당이득금 3억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콩.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겼어요, 미숙 씨. 도윤이는 절규했어요. 엄마, 엄마, 제발. 미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젠 끝이야. 그리고 법정을 나섰어요. 1년 후.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 햇살이 가득한 거실. 미숙 씨가 기철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좀 살만해요? 덕분에요. 미숙 씨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죠. 띠리리링. 이웃 혜란 씨가 떡을 들고 왔어요. 언니, 새집 축하해.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언니, 도윤이는? 들었어. 파산했대. 그래도 이제 슬프지 않아. 언니 대단해. 아니야. 나도 무서웠어. 근데 안 싸우면 평생 당하고 살 것 같았어. 기철 씨가 말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베란다에 나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미숙 씨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 정미숙 씨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가족이라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미숙 씨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역습.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